저는 제가 여당의 간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깔끔하게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쭉 들으면서 아쉬운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공직자의 자세라 그럴까요? 소위 말하는 이제 퍼블릭 마인드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 없다. 이것만으로 공직자가 자기의 책임을 다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실정법과 정서법이라고 늘 합니다만은 이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준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점들을 늘 고려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잘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너무 이게 지금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쭉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약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지금 인사청문회를 쭉 들으면서 또 하나의 아쉬움이 있다면은 우리 자체인데 이 후보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랄까요? 검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후보의 능력 그리고 도덕성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정치를 하셨었기 때문에 정치적 행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주로 의혹 중심으로 이제 가니까 후보에 대한 능력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결국 이제 두 번째 질문 때 그런 정책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이제 간사로서 시청점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원펜타스 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후보께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드님의 그 질병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지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방식으로라도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 국민들이 가장 예민한 것이 그 주거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부정 청약을 했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 사실 그 자격의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또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정사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을 좀 자세히 그 위원장과 저희들 간사들께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의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하겠습니다. 질병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또 얘기하시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런 제안을 뭐 하실 수 있나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남의 연세대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 대학교 가는 것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더더구나 뭐 부모 찬스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부의 세습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이게 정서적으로도 특히 청년들에게 예민한 문제인데 사회적 기여 전형으로 들어갔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제도가 있었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 그 배우자께서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가 이 연세대학교에 이 사회적 기여 전형으로 2010년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011년도인가 우리 당의 김춘진 의원이 특혜다 해가지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2013년도에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네. 이게 특혜를 주는 제도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서는 정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절차였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거는 또한 특혜로 지목이 돼서 폐지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아 그때 문제 없었다라고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뭔가 이렇게 그런 특혜의 문제 지적이 있어서 폐지된 제도이기 때문에 또 국민 정서적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을지라도 국민 정서에 맞는 말씀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네. 제안을 알겠습니다.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 천하람 의원께서 이제 이 비망록 을 이제 저희들 자료를 주셨는데 명확하게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망록과 전혀 관계가 없으신가요? 이럴 걸로 보입니다.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제 추정인데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는 지근거리에 있는 우리 사무실 직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 또 사실이 있고 그 사실에다가 본인의 추측과 짐작 그리고 또 저희 사무실을 들락거리던 많은 목사님들이나 방문객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막 다 버무려져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이 제 얘기인 것처럼 실려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네. 후보자께서 절대 쓴 글은 아니다. 네, 제가 쓴 글은 그리고 아니고 누구한테 시켜서 쓴 글도 아니다. 이런 거를 누구에게 시켜서 아니면은 쓰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서 나간 자료가 뭐 뭔가 이렇게 변경돼 가지고 나온 자료도 아니다. 저한테서 나간 자료가 변경됐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자료는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의 일정 같은 것이 나갔을 수는 있습니다. 후보자님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자료다라는 걸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작성한 자료는 아닙니다. 예, 그걸 명확하게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탄핵 판결 후에 그 입장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의 의원들은 이 내란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지금 와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좀 아까 그 우리 조성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신뢰가 좀 안 가요. 그러니까 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네.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 주장하고 있고, 내란이 아니다 주장. 1분 더 주세요. 간사니까요. 왜 내란인지. 그다음에 체포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반했으면 체포하는 게 정당했다라고 하면은 그 왜 정당한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잘못 판단했다 뭐 이런 수준의 말씀으로는 저희들한테 좀 진정성, 신뢰감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님의 말씀이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이 뭔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질의 시간 동안에 그런 관점에서 네. 내란에 대한 생각은 내란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불법이고, 그때 당시에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 국회의장 등등을 체포하려 하고 물리력으로 행사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회의 권능을 짓밟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제